이과나의 IT 강의실의 이과나입니다. 제 블로그에 ITQ 파워포인트 실습하신 내용을 올리고 채점 의뢰를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림 이미지가 없어서 이런 그림들을 삽입을 하셨기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자료실이라는 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픽처 첨부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문서라는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그 파일과 폴더를 ITQ 안에 픽처라는 폴더에 넣어서 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할 때는 실전하고 똑같은 상황과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을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첨부를 다운로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좀 말도 좀 많이 꼬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하실 때 이 메모나 질문하기를 눌러서 들어오시죠. 근데 함께 쓰는 게시판에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질문과 파일을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첨부는 네이버 블로그에 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ITQ 구글 플러스의 ITQ의 이구아나 강의실에 토론실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남겨주신 질문 아래에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찾아보시기도 편하고 저도 댓글을 남겨드리는 게 좀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와 구글 플러스의 커뮤니티에 동시에 질문을 주셔야 제가 잊어먹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에 이거 하나 곽영미라고 쓰게 되면 이제 제가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생 목록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신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재생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 한글 자격증이나 아니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만을 풀이한 것이 이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ITQ 엑셀 강의실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TQ 엑셀 함수는 물론 ITQ 엑셀 자격증에는 함수를 제외한 강의들이 있는 거고, ITQ 엑셀 함수 자격증에는 함수에 관련된 내용과 조건부 서식 등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 강의실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엑셀 처음 하시는 기초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능편에 대해 들어가서 먼저 보시게 되면 컴퓨터 초보라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강의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고득점 시험 전략에서부터 기출문제 다운로드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가지 기능들, ITQ 시험에 특화된 기능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클릭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먼저 작업하신 걸 보면 이제 그림 때문에 이제 말이 길어졌었고요. 여기 아래 부분은 메모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노트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작업할 때 없어도 돼요. 쭉 내려서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옆에 여백을 이만큼 남겨놓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바깥에서 주는 것이 개체를 좀 선택을 실수 없이 잡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슬라이드 작업할 때는 이 정도 사이즈 만들어 놓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지 설정 잘 하셨더라고요. A4 용지로 시험에서도 반드시 A4 용지 잘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봤을 때 어디 제가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잘 하셨고 글씨 크기라든가 이렇게 위치 좋습니다. 근데 혹시 1번에서도 작업을 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긴 하는데요.
또 세 번째다 작업을 하면은 무난하게 되니까 세 번째다 꼭 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문제를 살펴봤을 때, 좋아요. 이거를 너무 크게 잡게 되면은 우리가 간격을 벌려줄 때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도형들은 좀 작은 듯이 그려주는 게, 상하의 높이를 작은 듯이 그려주는 게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니 공간 확보가 좋습니다. 다만 좌우에 대한 여백은 그 공간은 이 정도 잘 맞춰 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 봤을 때 글씨 굵게 24, 그리고 일반 굵지 않게 20으로 잘 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줄간격을 봤는데 이 줄간격 체크가 없다라는 것은 줄간격을 안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5기 때문에 1.5 체크를 꼭 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볼까요? 이렇게 하고 줄간격을 보게 되면 1.5 체크가 되어 있었죠. 좀 전하고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아래는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아님에도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체크해 주시는 센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죠. 그 표 슬라이드인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트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아주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다만 한 가지가 이 꺾은 선 차트에서 네모 형식이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 모양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마디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에서 표식 채우기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표식 옵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 자동이 아니라 내가 기본 제공하는 것 중에서 어떤 모양을 바꾸어 주겠다. 그 모양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손을 안 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동안은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크기를 10이라고 해라 한다면 여기에 10을 바꿔주시면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모양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괜한 데에 손을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로만 바꾸고 닫기를 했을 때 여기가 네모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투명도 50 잘 하셨습니다. 문제될 거 없고요. 다만 이 아랫부분 0값이 하이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기 모양인 거죠. 지금은 잘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시험에 0값 대신에 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일단 해당 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회계형이라고 바꾸게 되면 빼기로 바뀐 하이픈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문제 그런 게 나온다면 참고하시라고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도 다 잘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그 스마트 아트가 들어갈 경우 글씨가 흰색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시험지에서 흰색이 아니라 검정 글씨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스마트 아트가 들어갔다면 글씨색이 검정인지 흰색인지 꼭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시험의 경우에는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내버려 두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험 보실 때 이 부분이 글씨 색깔을 꼭 점검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테두리가 시험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굵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하실 때 이 선의 두께를 지금보다는 굵게 1pt 정도 잡아주는 것도 좀 더 출력 형태에 준한 지시사항을 따르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쇼도 실행해보고 하이퍼링크도 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A등급 충분히 받고도 남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